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알질 않는데 왜 못하냐고요? 그냥 기분 한번 내보려고요. 기분도 꿀꿀했잖아요. 올해는 부동산 없이 18년 욕하는 거 아닌데 20년 가까이 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또 뭘 발표했냐고요? 2025년도까지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30% 증대하는 이 산업을 기본 계획을 목표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또 하네요. 그동안에 어떤 신뢰성을 좀 잃었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 때문에 좀 미안했었는지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라는 걸 딱 이렇게 어떤 물론 부동산 서비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30% 부가가치를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창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잃었던 어떤 신뢰성 회복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왜? 부동산업이 굉장히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직업 중에 가장 고소득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은행 이자율이 작으니까 투자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주택자들 자꾸만 이렇게 근절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 아예 뭐 투기의 어떤 주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세금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매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래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제대로 또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3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창출을 위해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보자. 이런 아이템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낡은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존 산업을 이렇게 활력을 제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하고 만약에 주게 사고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실하게 투명성을 강화해서 대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화면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13가지를 이렇게 중점 과제를 했는데요. 다 대략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돈 되는 사업이니까 돈 되는 여기에다가 미래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보겠다. 이래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테크 등 신산업을 이제 진행시키겠다. 프로테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동산업에다가 어떤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어떤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이게 말 그대로, 주무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구조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거기다 데이터 입력을 해서 탁, 이제 말 그대로 딱 산출했을 때 수익률이 탁 나오고 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어떤 체계적인 거를 마련해서 어떤 프로그램 하에 체계적인 거를 해서 또 고객들에게 서비스까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 또 나아가서 해외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도 진출을 지원하겠다. 앞으로 부동산업이 이제 점점점 진출해서 외국에도 진출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영어도 나중에 부동산 시험에 영어도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또 상대 평가를 해서 필요한 숫자만큼 뽑겠다 이런 걸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여기는 이제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 문화 강화를 통해서 국민 만족도를 증대하겠다. 말 그대로 서비스 업에 더 이제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감정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것도 제대로 해서 업무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겠다. 개발도 하겠다. 개발업체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금융, 공모 리치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 이게 공모 리치 이게 뭔가 하면은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말고 펀드하고 좀 다르고요. 부동산은 이제 집은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약간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를 한답니다.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률을 돌려주면서 뭐 은행 금리보다는 당연히 더 많아야지만 투자하겠죠. 그러면 또 황금성도 좋겠죠. 그래서 부동산업을 또 약간 성격은 약간 다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제도화 업종 및 자유업종, 규제 합리화와 자유업 법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낡은 어떤 거는 이제 혁신을 하고 새로운 어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이런 의미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잃었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뭐 말 그대로 서비스 품질 향상하고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절차를 기반 확립을 하겠다. 부동산 불공정 행위 규율. 이거는 뭐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담합이라든가,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은 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런 걸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 통합 법률을, 지금도 뭐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법률은 있습니다만은, 더 이제, 많이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신뢰 확보를 할 이런 어떤 13가지 어떤 중점 과제를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그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실 올해처럼 많은 이런 정책을 편행해도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간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부가 가치와 신뢰 회복에 위한 어떤 체계적인 뭐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민들의 어떤 신뢰 회복을 하고 좀 더 좋은 서비스로 이제 개선을 하겠다. 또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으로 이제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실거래 정보 외에도 지금도 뭐 계약 후에 30일 안에 실거래를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조금 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많이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해서 만약 그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낡은 규제 혁신, 뭐 요건 아까도 그런 화면에도 있었지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처음 도입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발굴해서 또 이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잘하는 데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전문화기 과정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양성기관도 지정하고 취업도 지원하고 기초부터 서비스까지 전문 인력 양성하고 공인 자격이 없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은 공인 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네, 그죠?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뭐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잘하겠다는 건데 이제 뭐 전자계약 국토부에서 관할한 전자계약 이걸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한층 더 투명하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부에서 부동산을 좀 더 많은 관여를 해서 또 집은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나머지는 부동산 산업,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공모, 뭐 리츠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하고 해외 산업, 해외 부동산업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새로운 서비스로 다양하게, 투명하게 질을 높여가는데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충 무슨 얘기인가는 아시겠죠?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업이 어떤 구멍 가게였다면 앞으로는 또 다른 대형마트처럼 시스템화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아나는 데는 살아나오고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단순 중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그 구축 안에 들어가려면 또 실력을 더 많이 쌓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경쟁력에 맞게끔 다가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또 방침을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상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또 더 많이 실력을 쌓아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물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감정이라든가 또 임대, 그다음에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어쨌든 부동산도 투자, 집 한 채 필요한 사람은 실수요자 있지만은 또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재테크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잘 사줘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세금까지도. 그래서 모든 게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면서 나아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에 맞게끔 우리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어떤 나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정책이 수없이 많은 이런 정책과 함께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이제 더 질 좋은 걸로 다가간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반드시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